자, 이번에는 상관격의 재성과 인성을 쓰는 인수를 겸하여 쓰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관, 상관이 겸하여서 쓴다. 재와 인성을 같이 쓰는 경우에 그 말이죠. 상관이 겸하여서 더불어서 재성과 인수를 같이 쓰는 경우에 재성과 인성은 뭐다? 상극이다. 서로 상극하죠. 왜? 재극인이니까. 이게 재성이 인성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병은 뭐죠? 나란히죠. 더불어서 나란히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은 서로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 때문에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같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본래는 같이 쓰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만 필요하다. 간두 천간에 뭐냐면 양청 두 개가 청하고 맑고 그리고 불상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예자는 장애할 때 예자예요. 아마 장애할 때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글자가 그때 장애 예자예요. 자, 장애하다. 그래서 장애하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같이 쓰면 천간에서 있으면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 같이 쓰면 재극인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같이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서로 영향력이 없을 경우는 같이 써도 무방하겠죠. 그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간에 두 개가 나란히 맑고 청하고 그리고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 또 필생제자 그리고 재성을 생한다고 하면 재성을 생한다면 재성이 태왕하고 그리고 이 대인 인성을 수반하죠. 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무엇을 데리고 그러니까 수반하고 그 말이죠. 인성이 있고 그 말이죠. 인성이 있는 경우는 폐인자 인성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 태중하고 이 대제 재성을 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조정하고 중화가 이루어서 수의 귀격. 그래서 마침내는 드디어 귀격이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가볍게 다시 읽어보면요. 자, 상관격이죠. 상관에 겸하여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재성과 인성은 서로 다투는 관계로 같이 서로 상극하는 관계로 본디 같이 병용 같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이죠. 다만 그런데 천간에서 두 개 즉 재성과 인성이 서로 청하고 그리고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필생자 반드시 재성을 생한다면 재성이 뭐죠? 태왕하고 그리고 인성을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 재성이 아주 태왕하는데 인성을 데리고 있거나 그 다음에 폐인이죠. 인성을 데리고 있는데 인성이 굉장히 태중하는데 뭐죠? 인성을 쓰는데 인성이 매우 태중하고 그러니까 매우 중하고 매우 세력이 크고 그리고 이 재성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조정과 중화가 되어서 반드시 드디어 귀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밑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정유 여기를 보겠죠. 도통제라고 도통제 배슬이 이름이겠죠. 정유, 기유, 무자, 임자 이 명제를 보면 자 먼저 이걸 분석을 할게요. 요 말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무토가 토생금인데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관이에요. 그렇죠? 상관. 자 천관의 유경신 유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었는데 투관되는 게 없죠. 그러면 월지를 보고 상관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상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천간에 투출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 상관이 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성이죠. 그래서 상관이 재성을 생겨죠. 금생수로. 요것도 재성이네요. 요것도 재성이고. 그 다음에 기토는 겁재고요. 정화는 인성이네요. 그러면 재극인으로 극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화극금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정화가 뿌리가 없어요. 정화가 자 정화 이거 지지 유금 밑에는 유경신 자수 밑에는 자임계 이게밖에 없잖아요. 좌우묘 왕지잖아요. 그리고 본래의 오행의 성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화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서 목생화로 생겨줄 수 있는 목도 없어요. 인성이 굉장히 약해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없어요. 이 유금을 극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없어요. 특히 또 화생토로 이 겁재한테 화의 기운도 설계당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화 인성이 큰 세력을 이룰 수가 없고 아주 약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토도 밑에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겁재 하나 있고 인성이 있긴 있지만 그다지 이것 때문에 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상관과 재성이 강해. 특히 이 재성이 강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있죠. 뭐냐면 정화와 임수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정임 합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합을 하죠. 합. 근데 합하기에는 멀리 너무 떨어져 있죠. 자, 이 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임수를 이 임수가 정화한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토와 기토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토국수로 극을 당하죠. 무토가 극을 하고 기토가 극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을 뿐 이 정화한테 다가갔을 수가 없는 구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별 영향력 없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주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상관이 왕하고 재성도 왕하는데 일간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아주 미약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재성이 태중하다. 자자 이미 다 재성이니까 굉장히 태중하죠. 아주 그리고 대인, 인성을 데리고 있어요. 인성이 하나 있죠. 정화가. 그런데 정화는 이 정여임, 임과 함께 이 정화는 임수와 함께 여임, 그죠? 임과 함께 떨어지는 격이죠. 우리 간격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무토와 기토로 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 이 토로부터 그걸 받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토와 무토 기토 위에서 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정화한테 다가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양불상해 서로 멀리서 바라볼 뿐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애가 되지 않아요. 또차 금수다. 금수가 왕해요? 그렇죠. 금이 두 개, 수가 왕하죠.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차갑죠.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 그나마 정화가 있죠. 이 각한 느낄 각자죠. 한 차가움을 느껴요. 우리가 금수 상관격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화가 필요하죠. 관이 오면 좋다고 그랬죠. 왜? 조우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 금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가 많기 때문에 차가워요. 차가움을 느끼죠. 그래서 화를 얻어서 융화 이게 섞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얻어서 이 융화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 도통제 명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재성이 있으면 재성과 인성이 서로 다투어서 극을 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나쁘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이 재성이 왕할 때 인성이 있어도 무방하고 또 아까 반대 경우에 인성이 많은 경우에 재성이 있어도 서로 다투지 않을 상황만 되면 아까 상해라고 그랬죠. 상해. 서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불상해만 되면은 아까 양청 또는 불상해만 된다고 하면 서로 방해만 되지 않으면 굳이 같이 있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가 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밑에 한번 또 다른 말이 있나 볼까요? 자, 재성이 매우 강한데 인성이 있고 정화와 임수가 무토와 기토로 격하여, 그러니까 무토와 기토로 인해서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수가 많아 한랭한데 화를 얻어 녹이고 있다. 천간은 두 개면 혼잡되나 지지는 두 개라도 혼잡은 안 된다. 자자 유유에 대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유금이 상관이므로 극제되거나, 자, 유금은 극제되거나, 뭘로 극제돼서? 화극금으로 극제됐죠. 화로 극제되거나 정화 인성, 인성, 정화 인성이죠. 정화가 인성으로 극제되거나 합거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합거는 예컨대 이 유금이 이 천간에 도출되면 신금이죠. 그럼 병화가 와서 병신합수로 돼버리거나 또는 설기, 금생수, 이 수로 가야 되겠죠. 재성인 자수나 임수로 이렇게 설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현대적으로 쓸게요. 현대적으로 관법으로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명조는 이 정도 하고 다음 명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 임, 여가 아니라 또죠. 또우, 우, 여, 또, 뭐, 가령, 임술, 기유, 무오, 정사. 이 명조에서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아까는 재성이 많았고, 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성이 많고, 이제, 인수가 많고, 재성이 있는 경우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무토 입장에서, 아까 비슷하죠? 자, 아까 비슷하죠? 같죠? 아까 자자유였는데 무기 정이 여가 있었나? 정이 여가 있고 임수가 여가 있었죠. 요거만 바뀌었네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여기는 사호가 오고 아까는 자자가 있었죠. 앞에서 기억하시죠? 이게 자자 여가 임수 정화 유유 나머지 같죠. 이런 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무토 입장에서 유금은 상관이죠. 그렇죠? 상관이고 여기 보면 사오정 이거는 뭐예요? 다 불바다죠. 그러면 화생토로 생해줘요. 생해주죠. 유금 무토를. 자, 그래서 무토가 득령하지 못했어요. 득지했다고도 할 수는 있겠죠. 이 생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이 겁제가 있죠. 그래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토는 신강해요. 약하진 않아요. 술토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 술토가 여기서 여기서도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성이죠. 아니죠, 이게 인성이군요. 인성, 이게 재성이죠. 토국수니까요. 재성. 근데 재성이 제극인을 하려면 임수가 와서 불을 꺼야 돼요. 그런데 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왜? 술토는 뭐냐면 술토는 우리가 미토와 더불어서 술토는 뭐라고 그랬죠? 저토라고 그랬어요. 바짝 마른 토. 그러면 임수가 뿌리가 있나 볼까요? 술 신정무죠. 신정무 없어요. 수가 유경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임수가 허공에 떠 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임수가 나는 물이다. 너희 불들을 수국하러 제압하러 가겠어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성이 굉장히 강하다. 아빠 거는 이제 반대로 재성이 강했고 인성이 약했는데 이번에는 인성이 아주 강하고 재성이 서로 약하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극인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방해만 될 수 않다면 이렇게 있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인태중, 인성이 태중하다. 그렇죠? 정사어 태중하다. 술토는 놔두고요. 그때 재성을 데리고 있어요. 임수를 하나 데리고 있어요. 또 격무기. 이 무토와 기토가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무토와 기토가. 그래서 여임, 불상해. 정화와 임수가 서로 정의만목하고 싶어하나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또 수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토국수로 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방해가 되지 못한다.
일승상명야라. 일승상 어떤 정상인가 봐요. 어떤 한 명의 승상의 명이다. 반 오히려 시 오히려 뭐뭐이다죠. 반시 오히려 이와 반시 즉 오히려 이와 반대되면 재성이 많고 불병용 재와인이 불병용 같이 쓰지 못하면 이 불수이라 오히려 변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자, 이와 반대가 되면 재성과 인성은 모두 쓸 수도 없고 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이 사주를 보면 이 서로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제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좋다 이야기야. 자, 앞에 사주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적으로 풀이한 거 볼까요? 자, 인성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게 인성이고 재성이니까요. 기토가 재성인 임수를 극제하고 있다. 이 경우에 기토가 기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토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못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제극인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토를 해식한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볼게요.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수업에서 적었던 내용 같은데 따라서 돈과 재물이 약한 승상이다. 재성이 약하니까 그렇죠. 상관 유금이 인성 정화에 극제되고 있으니 파격은 아니다. 상관이 어떻게 해요? 극을 당하고 있죠. 화극금. 우리가 상관 어떻게 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 그랬죠. 이 상관이 눌러야 된다. 그래서 상관이 화극금으로 극을 당하고 있어서 상관이 흉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토가 기신에 요건 뺄게요. 요거는 맞지 않는 말 같아서 여기서는 이 경우는 인성이 왕하고 재성이 약한 관계로 돈과 재물이 약한 승상이다. 상관 유금이 인성이 정되었으니 파격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한번 또 밑에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정임 한목하려 하나 기토가 임수를 극하고 정화와 임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합을 막는이라고 하죠. 합을 막는 보초 역할을 하고 있다. 기토가 상신 역할을 한다고 했죠. 아까 이걸 기시로 본다는데 상신이 맞겠죠. 상신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상신이 있어야 운에서 오는 흉도 막아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거 기토가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자, 재성이 임수. 재성이 뭐냐? 임수죠. 재성이 매우 강한데 인성이 있고 정화 임수가 유부터 기토로 격하에 서로 장애되지 않는다. 또한 금이만 한행한데 화를 얻어 녹이고 있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명조니까 한번 써놓겠습니다. 요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원문에 있는 내용을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정리한 거를. 요거는 이제 좀 말을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한 거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요. 자, 상관은 흉신이죠. 우리가 상관은 원칙적으로 흉신이다. 그래서 인성으로 임극식이죠. 인성으로 극제하거나 또는 뭐죠? 상관이 재성을 생조해 주도록 식생제죠. 해주도록 하여 설기시키면 식생제 나오죠. 식생제 임극식. 상관이 뭘로 바뀐다? 흉신이 길신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갖추었으나 인성과 재성이 같이 쓰일 경우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므로 재극인이 이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이처럼 재성을 탐하여 재성을 얻는 경우에 인성이 파극되는 현상을
탐재괴인이라고 그래요. 탐재괴인. 이 탐자가 탐할 탐자예요. 재성을 탐하여. 이 괴자가 무너질 괴자죠. 우리가 송괴한다, 뭐 파괴한다, 그 무너질 할 때 괴자예요. 인성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탐하여 인성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현상을 탐재괴인이라고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탐재괴인. 그러나 일간이 강하면 이런 경우도 감당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일간이 약하더라도 재성과 인성이 중화되어 있으면 대결하다. 즉 중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아까 중화 조정이라는 말 나왔었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싸울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면 굳이 재성과 인성이 따라서 다투게 된다라고 반드시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화되어 있는 경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화되어 있으면 대결하다. 제왕 신왕 보통 신왕제왕 했는데 이거면 가장 대결한 거죠. 자, 항상 우리가 뭐다? 일간은 왕해야 된다 그래야겠죠. 지금까지 배운 격 중에 아까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었죠? 정관, 평관, 식신, 상관 지금 네 번째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해도 좋다라는 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한번 그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뭐다? 사주에 있어서 일간은 신왕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